안녕하세요. 스포터즈 5기 뉴스레인저 서지우입니다. 사회복지사란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 및 평가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급은 연 1회 시행되는 국가고시로 취득할 수 있으며 2급은 국가고시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1급은 학사학위 소유자여야 하지만 2급은 전문학사학위 이상이면 됩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전공 필수 10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정 인정 교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삼육대학교는 단일 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마이크로 전공과 같은 다전공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단일 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했을 경우의 학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단일 전공 시 75학점을 이수하면 졸업과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전공 39학점, 복수전공 36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은 할 수 있지만 2급 자격증 취득은 불가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면 사회복지학과 과목을 51학점 이수해주세요. 부전공을 할 때 주전공이 사회복지학과인 경우 54학점을 이수하면 졸업과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전공이 사회복지학과라면 졸업은 가능하지만 2급 자격증 취득이 불가합니다. 만약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면 복수 전공으로 변경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의 학점 이수 정보는 기본 이수 학점인 130학점을 기준으로 설명되었으며 학과나 학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의 분야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다양합니다. 각 분야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관도 다양합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가족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정신보건, 의료 등 더 심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도 있습니다. 위 세 분야는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별도의 수련 과정과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후 취직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3대 기능에 따라 사업을 운영합니다. 첫 번째는 사례관리 기능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을 제공하고 연계하는 등의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기능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에 맞추어 각각의 대상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조직 기능입니다. 지역사회 조직은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연대와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며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학번 올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삼육대를 졸업한 사회복지사 김민지입니다. 현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알고 있어야겠죠? 저는 아동과 정신건강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직 관심 분야를 찾지 못하셨다면 제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봉사를 통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었어요. 유치원 봉사를 통해 아이들과 노는 것이 즐겁고 아이들의 순수한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좋아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신건강재활시설에서 봉사하면서 당사자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는 모습이 솔직하고 순수하게 느껴져 좋은 감정으로 남아
정신건강 사회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봉사를 통해 관심 분야를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여 현재 약 1년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느린 학습 아동 지원팀 공고. 느린 학습 아동 지원 사업을 담당할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 관심 분야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었어요. 둘째, 주거지와의 거리. 주거지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체력적인 소모가 적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셋째, 기관에 대한 정보. 저는 이 기관에서 실습한 지인이 있어 기관에 대한 좋은 평가를 듣고 지원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종합사회복지관. 이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다양한 지역 주민을 만날 수 있고 여러 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을 잘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을 결정했다면 면접도 준비해봐야겠죠? 면접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대한 조사와 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요. 기관의 미션, 비전, 주요 사업, 최근 이슈 등 기관에 대해 꼼꼼히 조사해야 해요. 특정한 팀에 대해 지원하는 상황이라면 그 팀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느린학습 아동 지원팀 공고를 보고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서 조금 당황했지만 그 아동을 따로 데리고 가 무엇 때문에 난동을 피우는지 물어보고 아동이 좋아하는 것으로 시선을 돌려 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면접 담당자분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것이 보여 채용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팀에서 겪게 될 업무나 돌발 상황에 대해 준비해가면 면접을 보다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강화하면 좋을 역량 2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 과목 수업을 통한 실전 기술 습득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아동을 많이 접하다 보니 아동들을 다루는 행동 조절 기술이 도움이 되었어요. 아동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타임아웃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면 아이가 정말 말을 하지 않을 것처럼 굴다가도 대화를 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이런 기법을 적절히 사용하니 아동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신뢰관계도 잘 쌓으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사회복지 실천론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수업에서 각 분야에 맞는 기법을 잘 습득해보세요. 두 번째는 조직 및 시간관리 능력이에요. 사회복지사는 문서 작업, 클라이언트 자택 방문, 상담, 교육, 회의 등 정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저는 누구보다 계획적이고 맡은 업무를 잘 기록하고 정리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아 기한을 놓치는 경험도 했었는데요. 시간 관리를 잘하면 야간 근무를 피할 수 있어 스트레스 관리에도 아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캘린더 어플을 이용하여 일정을 관리하는 습관을 키우고 여러 과제나 일정이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을 가지는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보이지 않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다리는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혼자 건너기 어려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사회복지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든 그 다리를 건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노고가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쉬운 길이 없고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만큼 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사로서 때로는 힘든 순간이 많을 수도 있고 현실의 제약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할 때도 있고 더 큰 변화를 만들고 싶지만 한계를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한 관심과 지원은
분명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는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 길에서 의미를 찾고 끝까지 처지지 않는다면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사란 무엇인가요? 선배님이 전해주신 말처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분들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인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